오늘은 손님이 많네. 민경은 혼잣말을 하며 다음 예약 시간을 확인했어요. 월요일 오전이었는데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주말에 재혼을 보낸 뒤 민경은 더 공허해졌죠. 그래서 일에 더욱 집중하려고 했어요. 민경 씨, 10시 예약 손님 오셨어요. 아르바이트 직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입구 쪽을 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죠. 청바지에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경이 인사했습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영수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경은 의자를 가리켰어요. 영수가 자리에 앉아 민경은 거울 너머로 그를 봤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죠. 피곤한 기색도 없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정리 좀 해주세요. 머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위를 들었죠. 영수의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민경이 물었어요. 보통은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궁금했어요. 네, 회사 후배가 추천해줬어요. 여기 실력 좋다고.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건설 쪽 일이요. 현장 관리하고 있어요. 영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민경은 그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힘든 일 하시네요. 뭐, 익숙해요. 20년 넘게 했으니까. 영수가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민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경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영수의 눈빛이 다른 손님들과 달랐어요. 훑어보는 시선이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여기 오래 하셨어요? 영수가 물었어요. 민경은 가위질을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15년 됐어요. 처음엔 남편이랑 같이 했는데. 지금은요? 남편은 서울에 있어요. 주말에만 와요. 말하고 나서 민경은 후회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손님에게 사생활을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죠. 그럼 주중엔 혼자시네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혼자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혼자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는 그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외롭지 않으세요? 영수의 질문에 민경은 손을 멈췄어요.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도, 아이들도, 친구들도요. 다들 민경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수는 달랐어요. 그는 민경의 외로움을 봤습니다. 익숙해요. 민경이 겨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거울 속에서 민경을 바라봤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민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괜찮은 건 아니었죠.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와인을 마시는 게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민경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3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아, 민경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젠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건가? 영수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민경은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자신의 웃음과 닮아 있었죠. 왜 이혼하셨어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수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서로 달랐어요. 아내는 제가 일만 한다고 불만이었죠.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돈만 벌면 뭐 하냐고 했어요. 결국엔 지쳐서 헤어졌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경은 공감이 갔어요. 재훈과의 관계도 비슷했으니까요.
저희도 그래요. 남편이 서울 가고 나서 우리 사이엔 대화가 없어졌어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영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외로우시겠네요. 네, 외로워요. 민경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자유롭긴 한데 밤이 되면 허전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그랬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죠. 머리를 다 자르고 민경은 거울을 보여줬어요. 영수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확인했습니다. 좋네요.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대로 가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약하세요. 민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수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럼 2주 후에 올게요. 같은 시간으로요. 알겠습니다. 영수가 가게를 나갔어요. 민경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손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경 씨, 저 손님 괜찮은 분 같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도 잘 통하고. 혹시.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민경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손님일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영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롭냐는 질문,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라는 말, 그의 담담한 목소리까지요. 이상해. 왜 이러지? 민경은 혼잣말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설렘.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서일까요? 오후 내내 민경은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영수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웃음이 계속 떠올랐죠. 미쳤나 봐. 처음 본 사람한테 왜 이래.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음 손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영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민경은 정리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왜일까요? 그냥 대화가 통해서 그런 거야. 민경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영수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2주 후에 또 오겠다고 했지만 그때쯤이면 이 감정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민경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게 전부였어요. 영수는 민경의 외로움을 이해해줬습니다. 판단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죠. 그냥 들어줬어요. 그게 민경에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적막했지만 오늘은 덜 외로웠습니다. 민경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무심코 예약 일정을 확인했죠. 2주 후 월요일 10시 영수님. 이름을 보니 또 웃음이 났어요. 민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야. 혼잣말을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는 느낌이었죠. 민경은 주방으로 가서 와인을 꺼냈어요.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따라 와인이 달게 느껴졌어요. 다음엔 뭘 이야기할까? 민경은 궁금했습니다. 영수가 또 올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뿐일까요? 민경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경은 영수를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 외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맞아, 괜찮지 않아. 민경은 인정했어요.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걸요. 외로웠고 공허했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수라는 사람을 만났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경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2주 후가 기다려져.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경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죠. 꿈속에서도 영수의 웃음이 보였어요.